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의 연금 상품 짜기에서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금이라는 이름은 안 붙었지만 유사연금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라고 이렇게 연금이라고 이름 붙인 거 이외에도 저희가 ELS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그 주택연금도 유사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연금 부분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어떤 유사연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EL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S, 그 다음에 ELT, ELF는 주식연계증권의 하나의 그 3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다르냐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판매하는 데서의 형태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포장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거고 같은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ELS는 주식연계증권이고 ELT는 주식연계신탁이고 ELF는 주식연계 펀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그 ELS라는 상품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ELS 상품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증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ELT든 ELF든 하여튼 그 원재료는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증권사에서는 이 ELS라는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운영도 계속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을 증권사에서 직접 파는 게 ELS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파는 게 ELS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은행에다가 갖다 주면 은행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은행 거로 파는 것이 ELT입니다.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 파는 형태로 요청을 해서 그걸 주문 제작 받아서 그걸 파는 게 ELT죠. 그 다음에 ELF는 뭐냐면, 이 ELS를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운용사는 판매 기능이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은행이라든가 증권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ELF를 팝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ELT도 팔고 그 ELF도 파는 거죠. 이것과 이제 유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촌? 형제는 아니지만 뭐 이제 사촌 정도 되는 것이 ELB나 DLS 같은 겁니다. ELB는 원금 보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퇴직연금 운용할 때 원리금 보장형에 쓰는 상품이에요. 이것은 뭐 거의 예금 상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딴 데서 파는데 차이가 있느냐 하면, ELS 같은 경우는 이 증권사에서 파는 ELS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리스크도 높고 수익률도 약간 높은 쪽의 상품을 중심으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의 ELT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 중심으로 그 ELS를 만들어서 팔고 있죠. ELF는 증권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은퇴자금에서 어떤 연금식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연금처럼 딱 돼 있는 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ELS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구조를,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ELS를 보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그 ELS 상품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ELS 가장 단순한 보통 상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의 지수,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스텝 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처음에 산 지수, 처음에 코스피를 샀을 때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기 상환해 주는 조건의 그 커트라인이 점점 낮아지는, 그래서 그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다시 원래 주가가 아닌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그 수준에 맞추면 조기 상환해 주는 그 스텝 다운 조건, 이게 옵션입니다. 스텝 다운이. 그 다음에 그 낙인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조기 상환해 주는 조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얼마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조기 상환하고 이런 모든 계약 부분들이 해지가 돼서 만기까지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이죠. 그 커트라인 부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리 쿠폰이라 그래서
일종의 이자죠. 연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을 놓고 보면 이 상품은 대부분 ELS를 하시는 분들은 왜 하냐 하면 이게 6개월마다 이제 그 조기 상환 조건이 오면서 거기 맞으면 상환이 들어가고 그럼 그 돈을 찾아서 다시 또 그걸 사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것을 하는 목적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것은 100에 이제 샀어요. 100% 지수가 있으면 그게 100이라고 쳤을 때 6개월이 됐는데 그 중간은 소용없고 여기서 보면 수직으로 돼 있죠. 저 화살표에 있는 수직선에 닿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닿는 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거기가 95% 되는 수준보다 위로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그냥 원래 투자했던 5천만 원을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하면서 뭐냐면 그동안의 이자, 즉 6개월이니까 4%니까 10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100만 원을 다시 투자하든지 아니면 그냥 5천만 투자하고 100만 원을 내가 쓰든지 그냥 빼내서 쓰든지 이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거나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95% 수준보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6개월 달에 것이 안 됐으면 그 다음 6개월 뒤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6개월 뒤에는 레벨이 9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 지수보다 90%만 되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6개월 되는 날. 그러니까 1년 되는 날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첫 번째는 조기 상환이 안 됐지만 두 번째 이게 됐다 그러면 그때 5천만 원 원금이 나오고 200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 거죠. 1년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에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좀 길어지는 경우. 주가가 예를 들어 급락한 뒤에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기게 되는 그런 상황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95%일 때도 안 됐고 두 번째 91%도 안 됐고 85%도 안 됐는데 한 2년이 지나서 80%가 커트라인이었을 때 이제 그때는 지수가 회복이 돼서 그거는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2년째 될 때 이제 5천만 원이 원금이 상환이 되고 2년까지 이자가 4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는 그때 지급은 안 되지만 마지막에 상환이 될 때 한꺼번에 이자까지 이제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나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ELS가 2년까지 가는 경우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은 ELS는 거의 그 90% 이상이 1년 넘어가진 않아요. 두 번째 정도에는 대부분 상환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더 나쁜 상황은 어떠냐? 점점 지금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90% 상황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10%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에까지 3년이 만기인데 끝에까지 터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스텝 다운 80, 75까지 안 될 때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7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 경우에는 70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만기까지 갔을 때 3년이 됐을 때는 이 하한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낙인 커트라인. 이 낙인 커트라인만 밑으로 가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줘요. 여기 70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70은 지금 이때 쓰는 7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80, 75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대로 따지면은 55인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 5천만 원하고 3년 이자 그것을 주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거보다 더 나쁠 경우는 이제 낙인에 걸렸을 때입니다. 낙인에 걸렸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주가 지수가 이제 뭐 떨어져서 첫 번째 95%는 안 됐어요. 근데 95%는 안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커트라인에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6개월이 넘어가지고 이제 커트라인에 걸렸단 말입니다. 커트라인에 딱 걸렸으면은 그러면 이 55%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죠.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번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그게 50 이하로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 43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때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보세요. 위에 스텝 다운 옵션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한은 이게 주가가 그 다음에 반등해서 아무리 올라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이제는
그것이 6개월 뒤에 이런 사태를 맞았든지 1년 반 지나서 맞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3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에 가서 봐야 돼요. 끝에 가서 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아무리 중간에 올랐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미 하한 지수를 터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한 지수 터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한 지수도 없어지고 스텝 다운 옵션도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것은 딱 끝에 인덱스 70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70이 만약에 그럼 3년 뒤 만기되는 날에 처음 샀을 때보다 70%보다 지수가 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다 줘요. 그 5천만 원도 주고 600만 원도 줘요. 이자도 줘요. 그러니까 낙인 커트라인이 닿다 하더라도 안 닿았을 때랑 똑같이 만기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3년 만기가 되는데 70 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자가 없어져요. 지수도 70이 안 됐기 때문에 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수를 평가한 금액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미치죠. 실제로 반토막이 나 있는 원금만 받게 되는 거고 이자도 한 푼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낙인 하한 지수 부분 쪽이 부담스러운 거죠. 낙인 조건이 없는 상품도 있어요. 노낙인이에요. 노낙인이라는 것은 하한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금리는 더 낮아야 되겠죠. 하한 커트라인도 없는데 금리가 더 높으면 무조건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문제는 이것이 하한 지수 다른 상품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코로나 사태 때 그 전 세계 지수가 급락을 하더라도 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굉장히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 낙인 상품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 노낙인이라는 상품은 언제든지 낙인이 없기 때문에 옵션, 조기 상환 옵션이 항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3년 안 되더라도 상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환율을 따져 놓고 본다 그러면 낙인 부분 쪽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은퇴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금식을 쓸 때는 저는 그 노낙인 부분을 쓰도록 추천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런 불편한 것들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좀 낮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그 심각하게 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품들이 매주 나옵니다. 이게 거의 모집을 매주 하기 때문에 매주 보면은 각 금융기관마다 ELS 파는 상품 라인업이 쭉 나옵니다. 보통 10개에서 뭐 한 20개 가까이. 은행 같은 경우는 뭐 20개가 넘고요. 증권사도 보통 10개 정도가 이상이 나오고, 한 회사마다. 물론 이제 그걸 만드는 증권사가 제한돼 있으니까 똑같은 상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상품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ELT나 ELS나 ELF나 뭐 이걸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그 수익률만 기준으로 이걸 섞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이 ELS 상품은 크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 낙인이냐 노낙인이냐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노낙인 상품을 보면, 자, 그럼 노낙인 중에서 지수가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쓸 거냐, 2개 들어간 걸 쓸 거냐, 3개 들어간 거나 쓸 거냐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노낙인 먼저 보죠. 자, 노낙인을 봤을 때 우리가 약간 그래도 노낙인 중에서도 금리가 좀 높게 나오는 것들을 고쿠폰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3월 초 기준으로, 3월 첫 주 기준으로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ELS, ELT, ELF의 수익률을 하고 상품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시로. 이거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번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95라고 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스텝 다운 첫 번째 커트라인이에요. 6개월 뒤에 95%가 넘으면 조기 상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1스타, 2스타, 3스타가 딱 비례해가지고 3스타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4%에서부터 5% 사이지만 이것이 3스타로 가면서 더 크다는, 그것은 뭐냐면 3스타로 가면서 약간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제 지수를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셋 다 지수가 95%가 넘어야지 이것을 돌려줘, 원금을 상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하나만 그냥 올라갈 때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더 높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낙인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고쿠폰형이 낙인이 조금 높죠. 그게 한 1% 정도 이게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기간도 또 이게 5년이니까 더 높은 거예요. 5년이 아닌 3년짜리 같은 경우에서는 비슷해요. 저희는 그래서 수익률을 좀 높이려면은 그 원스타보다는 쓰리스타 쪽을 쓰는 것이 더 높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도 이제 논학인 부분 쪽이 낫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ELS에서 고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 상환이 안 되면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마다 이제 뭐 돈을 묶이는 게 아니라 찾아 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재투자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때 선택을 하는 게 본인은 편한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거죠. 물론 돈이 묶였다고 해서 이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수록 이제 3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이 원금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형 같은 거를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논학인 같은데 조기 상환 같은 경우는 85. 왜냐하면 첫 해에 커트라인이 낮으면 상환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까 95보다는 85가 훨씬 낮죠. 그러니까 이 조기 상환형 같은 경우가 금리는 좀 낮지만은 그래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 같은 데 쓸 때 유동성과 수익률을 약간 섞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지급형도 있어요. 월지급형이라는 것은 매달 이자를 6개월마다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연금식이라고 보는 게 어려운 것이 그냥 그 뭐 예금 이자 나오듯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게 뭐죠? 연금이라는 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나눠 갖는 건데, 이거는 원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월지급식으로 빼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ELS를 사면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롤오버가 안 돼가지고 한 1년 반, 2년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상환이 돼버리게 되면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들어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것저것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이제 금리가 이거보다 더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도 ELS를 사고 거래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수수료가 더 싸지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네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처럼 3스타인, 2스타인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에 금리가 또 그거보다 한 6%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품 스펙트럼이 3월 초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구성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겠지만 낙인은 주로 증권사하고 운용사가 만드는 상품들은 주로 낙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KB 같은 경우에는 ELT가 다른 은행과 달리 이 낙인이 많습니다. 거의 상당 부분이. 그런데 다른 모든 은행들은 ELT가 논낙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낙인은 물론 증권사도 논낙인 상품이 한두 개씩은 있어요. 하지만 은행은 논낙인 상품이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보면 논낙인 상품을 주로 팔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낙인 상품은 주로 이제 증권사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면 뭐 어떤 ELS를 그럼 해야 되는데 할 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LS를 연금용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 ELS 용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연금식으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 일단 낙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낙인 ELS는 지금 보게 되면 이 커트라인 부분 쪽이, 쉽게 해서 하한 커트라인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55, 50, 45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 정도 지수니까 50이면 1,500이고 55면 1,650, 그 다음에 45면 1,3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만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 경우에는 낙인에 걸린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 지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좀 거리가 좀 있기는 하죠. 괴리가 좀 있고. 그 다음 이제 논낙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이 조건 자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연금 같은 경우에 논낙인을 쓰시라는 거죠. 만약에 낙인 같은 경우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낙인이 한 뭐 45라든가 최소 50 정도 돼야지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의 개수가 1스타, 2스타, 3스타인데
그래봤자 현재 지금 시중에서 쓰고 있는 그 ELS에 쓰고 있는 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섞어서 쓰는 것이 뭐냐면 코스피 200, 우리나라 코스피 200하고 미국의 S&P 500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탁스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225가 있어요. 거의 다가 이 그 네 개 지수, 이 네 개 지수를 가지고 그 중에서 세 개를 고르든지 두 개를 고르든지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 높아지고 또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 대부분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주 종목이 3스타예요. 요새는 대부분 이제 3스타고 3스타는 구성이 대부분 코스피하고 S&P는 들어가고 유로스탁스를 넣느냐 니케이를 넣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세계 지수가 이걸 발행할 때마다 그때 상황을 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는 거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넣는 거라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부분 쪽이 수익률이 2스타와 3스타 정도, 1스타는 너무 낮아요, 보통 보면. 근데 이제 2스타와 3스타 정도는 유동성 문제라든가 수익 문제를 고려해서 수익률이 좀 더 중요하면 3스타를 써야 되고 그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 쉽게 해서 조기 상환에서 그 돈이 들어와야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2스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6개월 때 이 레벨이 100짜리도 있고 쉽게 해서 100짜리는 뭐냐면 지금보다 지수가 높아야지만 조기 상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95는 지금보다 5% 이하로만 빠지면은 그러면은 조기 상환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90은 이제 지금보다 10% 정도만 빠지지 않으면은 안 왔으면은 그때 가서 6개월 되는 날 그러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레벨을 정하는 거죠. 현재는 지금 대부분 보면은 95 아니면 90인 거죠.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5로 할 거냐, 90으로 할 거냐는 것은 지금 현재에 여기 들어가 있는 지수가 이제 높을 때냐, 낮을 때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가 3,000으로 높고 다른 나라 지수 되게 높으면은 5% 정도는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6개월 내에도. 그렇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좀 낮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뭐냐면 나는 유동성이 사실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6개월마다 번거롭게 찾아서 또 다시 투자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거기 나온 뭐 이자도 굳이 지금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굳이 그 일의 조건 부분이 낮은 걸 선택해서 수익률을 낮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반드시 6개월 뒤에는 현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80 정도까지는 잡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6개월 때의 조건을.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거니까 시작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을 말했으면 이제 끝에 것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그거 가지고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비슷비슷한 게 있다. 그럼 거기서 뭐냐면 이게 스텝 다운 계단식인데 혹시나 만기 때 문제가 생길 때도 어쨌든 낮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를 할 건가? 70을 할 건가? 60짜리를 할 건가? 65짜리를 할 건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일의 조건이 결정이 되면 스텝 다운의 만기 지수는 거의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5나 90으로 하면 거의 70으로 되고 그다음에 80으로 하게 되면 거의 60이나 6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쪽은 스텝 다운이 그 우리가 입맛에 맞는 걸 다 고를 정도의 그렇게 종류가 그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 그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조합에 따라서 연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쭉 보게 되면 대부분은 지금 4%대하고 5%대 그렇게 두 개가 주력이고 뭐 아주 그 리스크가 높은 6%대 조금 있을 수 있고 너무 안전빵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들은 3%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같은 데서 이제 낙인 상품 중에서 이제 5%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ELS를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면 ELS로 무슨 연금을 뭐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냐? ELS가 상환될 때 한꺼번에 이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중간에 뭐 이자가 안 나오고 월지급을 할 거 아니면은 월지급은 또 이자만 나오기 때문에 또 원금이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ELS를 연금 상품화하는 것들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ELS 3스타에 스텝 다운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논학인을 써서 그 다음에 연 4%짜리를 이제 쓴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5천만 원을 이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수상에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 6개월마다 롤오버가 된다 그러면 6개월마다 이자가 100만 원 나오고 원금 5천만 원이 상환되는데 이게 6개월마다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ELS를 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빼서 쓸 거다라고 하면은 6개월이면 6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쓸 때. 그럼 600만 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이자가 100만 원 나오고 원금이 500만 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매달 100만 원씩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금 500을 까서 썼으니까 그 다음 투자할 때는 4,500만 투자하는 거예요. 4,500만 투자해서 6개월 뒤에 또 이자가 조금씩 줄겠죠. 이자는 조금씩 줄어요. 한 10만 원 정도씩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500만 원이니까 그걸 6개월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매달 100만 원보다 몇만 원 빠지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 상품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500만 원씩 계속 빼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쓰게 되면은 1년이면은 이게 원금에서 1,000만 원씩 까지는 거니까 지금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브릿지용으로 연금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월지급식하고 틀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걱정이 이거죠. 이렇게 6개월마다 롤오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6개월마다 조기 상환되면 이렇게 원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보완책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5천만 원을 하나에 넣지 말고 둘로 나눠 넣는 거예요. 좀 다른 것으로. 근데 다른 두 번째 ELS. 두 번째 ELS는 똑같은데 뭐냐면 투스타이고 스텝 다운형이 극단적으로 80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아주 낮은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6개월 뒤면은 상환이 된다고 봐야지 돼요. 6개월이면은 분명히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것은 이제 ELS로 똑같이 보통 똑같이 나눠놨지만 이것을 이제 똑같이 나눠놨지만 이것이 어쨌든 6개월 뒤에는 똑같이 만기가 오니까 합쳐서 원금에서는 여기 ELS1에서는 300만 원, ELS2에서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합쳐가지고 그 이자 100만 원 좀 안 되겠죠. 이거는 3%짜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건 그 대신에 뭘 커버할 수 있냐면 이 세 번째 걸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1년 6개월 됐을 때에 그 위에 있는 ELS1이 상환이 안 돼서 그럼 돈이 들어온 게 없으면은 그 연금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ELS2 같은 경우에는 스텝 다운의 80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의 원금이 들어올 확률이 무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눠서 빼서 써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때는 ELS2에 있는 것만 빼서 쓰는 겁니다. ELS2에 있는 것만 이제 빼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다시 들어온 돈에서 원래 계획대로 1,800만 원만 재투자하고 나머지 부분 쪽에 그것은 ELS2로 그래서 ELS1에서 그 500만 원 생활비 빼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이쪽에 넣어서 1,200만 원이 이쪽에 재투자돼서 이제 다시 원래 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짜서 저희가 그것을 6개월 연금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그림만 복잡하지 실제로 하는 행동은 별로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조합을 짜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금리가 예금금리보다는 좀 높은 것을 쓰면서 이 연금식으로 6개월 연금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연금쯤에서 ELS를 가지고 그 연금 상품처럼 만드는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